전기 사고가 근본적으로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로 일어나는 사고나 재해가 왜 일어나는지 그 근원적인 원인이 간단합니다. 그 근원적인 원인을 알아야 그 근원을 제거해야 사실은 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쭉 먼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순서입니다. 먼저 산업재해가 뭔지, 산업재해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에너지의 본질이 뭐냐, 그 다음에 전기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왜 일어나느냐, 근본적인 근원적인 원인이 뭐냐, 감전사고, 그 다음에 전기화재사고, 이 두 가지 사고 사례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산업재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재해가 뭐냐? 산업재해가 이겁니다. 통제불능의 에너지 광란으로 일어나는 인명과 설비의 손실이 피해가 산업재해입니다. 그거를 고안전사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저걸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가 막 질주해서 달려가고 있죠. 통제불능의 소가. 사람한테 사람이 받치고 넘어지고 깔리고 하는 피해가 일어납니다. 통제불능의 에너지 광란 상태가 산업재해라는 겁니다. 자, 여기는 보면은 같은 소인데요. 소를 가지고 이렇게 밭을 갈고 있죠. 이게 통제가 가능한 에너지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전한 상태죠. 이게 안전사입니다. 안전사. 고안전사, 안전사. 저게 무슨 의미인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안전사고입니다. 통제불능의 에너지 광란이 일어난 거죠. 화재사고, 저런 황소한테 받치는 사고, 빌딩 화재사고, 화학공장, 화학플랜트 화재사고입니다. 안전사고입니다. 안전사고. 저 안전사고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참 안전사고라는 말을 생각을 해보면 아주 어렵습니다. 사실 저 말이. 안전한 사고라는 건지, 눈앞에서 일어난 사고라는 건지, 안전사고라는 게 안전한 사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저 말은요, 상당히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고자가 있죠, 고자. 저 고자가 옛고자입니다, 옛고자. 고아무개 이라면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누구라는 그런 거죠. 우리 이렇게 지방문 쓸 때 고아무개라 쓰죠. 그 고입니다. 옛고자입니다. 옛날 고자입니다, 옛날 고자. 자, 안전사고에서 고자를 빼면 안전사가 됩니다. 안전한 일이 됩니다. 그럼 저게 무슨 의미일까요? 안전사고라는 게. 여기가 지금 안전사고가 일어난 거죠. 여기는 지금 안전한 일이, 안전한 그 상태입니다. 안전한 상태. 안전사입니다. 안전한 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게 지방을 쓸 때 우리가 이렇게 쓰죠. 고아무개라고 쓰죠. 안전한 일이 옛일이 돼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고안전사. 안전한 상태가 옛날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는 불안전하고 아주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고안전사입니다. 근데 고안전사 하면 이렇게 발음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고자를 뒤로 보내가지고 안전사고라고 하는 겁니다. 안전사고. 그게 안전사고의 정의입니다. 안전한 상태가 무너져버린 불안전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태예요. 그게 안전사고입니다. 저기 지금 빌딩에 화재가 나고 있죠. 여기 노르웨이에서 낙뢰가 떨어져가지고 사슴 322마리랍니다. 322마리가 이렇게 낙뢰에 의해 가지고 집단으로 죽음을 맞이한 그런 사진입니다. 전부 이게 고안전사가 돼버린 상황이죠. 자, 산업재해의 의미를 그렇게 보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전기에너지의 본질이 뭘까요? 전기에너지의 본질을 알아야 전기사고가 왜 일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근원적인 안전대책을 세워서 근원적으로 사고를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에너지의 본질이 뭐냐? 전기에너지는요, 지구의 에너지입니다. 지구의 에너지. 전기에너지를 왜 지구의 에너지라고 하느냐? 제가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애니메이션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구가 있죠. 까만 공이 플러스 전기고 빨간 공이 마이너스 전기입니다. 지구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물질을 계속 분석에 들어가면 분자가 나오고 그 분자를 분석을 하면은 원자가 나옵니다. 원자를 더 쪼개고 들어가면은 원자 안에 원자 핵이 있고 그 핵 주변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전자가 있죠.
원자핵 안에는 플러스 전기를 띤 양성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자핵 주변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그 분포하고 있는 그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습니다. 저게 그 플러스 전기하고 마이너스 전기를 표현을 한 겁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원자핵의 플러스 전기 숫자하고 그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마이너스 전기 숫자하고 수량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중성입니다. 자석이 N극, S극이 잡아당기는 것처럼 서로 그 잡아당기는 전기력에 의해 가지고 원자의 형태의 볼륨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번개가 치죠, 번개. 이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이 번개가 뭡니까? 번개는 구름에서부터 땅으로 전기가 흐르는 겁니다. 물론 땅에서 구름으로 전기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그 두 개가 다 번개입니다. 결국 뭐냐? 전기가 흐르는 겁니다. 전기가 땅하고 구름 사이에 전기가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가 어떻게 흐르느냐? 자연 상태에서 지구의 물질은 정기적으로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 수량이 같아서 중성 상태인데 구름이라는 게 뭡니까? 이 지표면에 있는 물이 태양의 복사해를 받아서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 있는 게 구름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모여 있는 게. 그게 하늘로 올라가면서 공기하고 마찰을 하고 땅에서 떨어지면서 어떤 분리 전하가 생깁니다. 그래서 구름이 지구에 있는 전기 중에서 한 종류의 전기만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여기에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전기가 쌓였을 때, 전기 에너지가 쌓였을 때 공기를 뚫고 한꺼번에 흘러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원래 자기 짝의 전기,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가 합쳐져 가지고 중성이 되는 거, 그게 번개입니다. 이 번개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는요, 전기가 잘 안 흐르는 아주 강력한 부도체입니다. 공기 1cm를 전기를 흘리려고 그러면은 3만 볼트 정도의 전압이 필요합니다. 직류전기 3만 볼트, 교류전기 2만 1000볼트 이 정도의 엄청난 전압이 필요합니다. 저게 뭐 습도나 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변하긴 하는데 평균 저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구름이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수백 메타에서 수천 메타가 되죠. 저기서 땅으로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땅으로 전기가 흐르려고 그러면 수백억 볼트의 전압이 쌓여야 전기가 흐르는 겁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뚫고 흐를 수 있을 때 번쩍하고 한 번에 흘러서 저렇게 자기 짝하고 합쳐지는 저게 번개입니다. 저 번개의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전기의 전자를 이 번개 전자를 쓰는 겁니다. 전기는 지구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분리했다가 다시 합쳐지는 그 에너지를 쓰는 게 전기입니다. 자, 이걸 기억을 하고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원자를 그린 겁니다. 원자를. 이게 이제 보어 원자 모델인데요. 지금 뭐 현대 그 양자 물리학에서 얘기를 하는 원자 모델은 요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전기에 대해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이 보어 원자 모델입니다. 보어 원자 모델에서 저 가운데 원자핵이 있죠. 원자핵에 플러스 전기를 가진 양성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변에 그 숫자하고 똑같은 숫자의 전자가 있습니다. 이 양성자 숫자 이퀄은 전자 숫자. 이게 원자 번호입니다. 원자 번호. 요건 지금 세 개가 있죠. 세 개가 있죠. 수, 헬, 리. 요건 리튬 원자입니다. 리튬 원자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상 상태에서는, 자연 상태에서는 세 개 전기적으로 중성이었는데 여기 한 놈이 지금 떨어져 나가버렸죠. 떨어져 나가버리면은 양성자는 3개 아닙니까? 플러스 전기는 3개고 마이너스 전기는 1개만 있는 거죠. 그러면 저게 플러스 전기를 띠는 겁니다. 구름에 이렇게 떨어져 나간 전기가 계속 쌓여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분리가 됐을 때 서로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가 잡아당기는 힘이 점점 세지겠죠. 그 세진 힘이 공기를 뚫고 흐를 수 있을 만한 힘이 됐을 때 다시 공기를 뚫고 내려가서 저기하고 합쳐지는 게 그게 번개의 원형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좀 다른 메커니즘이지만은 지금 이 형태가 그 메커니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입니다. 자, 여기서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 전기적으로 분리가 되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생겼죠. 이 끌어당기는 힘이 전기에너지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구리입니다. 우리가 쓰는 구리. 구리는 원자번호 29번인데요. 구리도 이렇게 이제 전자가 가운데 원자핵의 양성자가 29개가 있고 주변에 이렇게 전자가 29개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맨 바깥에 궤도의 맨 바깥층에 전자 하나가 저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형태로 있습니다. 저놈이 떨어져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전기를 통전을 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구리입니다. 그래서 맨 바깥에 있는 저놈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라고 해서 자유전자라고 그럽니다. 자, 이게 정리를 하면요. 전기 에너지가 뭐냐? 발전기는
원자의 양성자와 전자를 강제로 분리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발전기입니다. 발전기의 근원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기전력, 우리가 얘기하는 전압이란 뭐냐? 원래 안정 상태로 복귀하려는 그 복원력을 쓰는 게 그 복원력이 전압입니다. 우리가 쓰는 에너지는 분리됐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전자가 움직입니다. 전자가. 왜 전자가 움직이느냐? 원자 핵 안에 있는 양성자는 아주 무겁습니다. 그 무거운 원자 핵의 양성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전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사실을 얘기를 해보면요. 원자의 볼륨이 잠실 운동장 크기만 하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잠실 운동장 맨 바깥 트랙의 크기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원자 핵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그 잠실 운동장 가운데 조그마한 그 야구공을 하나 놔둔 그 정도 크기가 원자 핵입니다. 그 원자의 볼륨이라는 거는 맨 그 원자 주변에 이렇게 돌고 있는 전자가 형성하는 그 궤적이 원자의 볼륨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원자 볼륨이 잠실 운동장만 하나다는 거는 바깥에 돌고 있는 전자가 움직이는 그 궤도의 형상이 그 잠실 운동장만 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은 원자 핵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원자 핵은 잠실 운동장 가운데 있는 그 야구공 하나 크기라는 거예요. 그 사이는 뭐가 있습니까? 그 사이는 텅 비어 있습니다, 사실은. 전자가 존재하는 궤도층이 있습니다. 그게 뭐 KNLL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층과 층 사이에 전자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사이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거의 원자 핵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이 작은 전자가 이게 존재하고 있는 이 볼륨이 원자의 크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원자라는 것도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그 재미있는 형상으로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자, 발전기가 원자의 양성자와 전자를 강제로 분리하는 거고, 기전력은 원래 안정 상태로 복귀하려는 그 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잡아당기는 힘에서 기전력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전압이. 그 다음에 전자가 양성자는 무거워서 안 움직이니까 이놈이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움직이는 이 힘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그걸 기억을 하고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구름에 전기가 분리됐다가 땅으로 복귀하는 그 실제적인 형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하이닉스 반도체가 있죠. 그 하이닉스 반도체에 있는 그 탑이 있습니다. 타워 끝에 있는 피레침에 낙뢰가 떨어지는 그 장면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낙뢰가 눈앞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소방 당국은 낙뢰로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왔고 일부는 화재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엄청나죠. 현재까지는 큰 불로 번지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구름으로 분리된 전기가 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왜 피레침으로 돌아오느냐? 저 전기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흐르기 쉬운 길로 흐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근데 공기는 전기가 엄청나게 흐르기 힘든 부도체라 그랬죠. 공기 1cm를 뚫고 흐르는데 3만 볼트, 2만 1000 볼트의 전압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분리됐던 전기가 공기를 뚫고 오는 건 엄청나게 힘든데 피레침까지 오면 어떻게 되느냐? 피레침의 얘기는 전기가 잘 흐르는 돌침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전선을 연결해서 땅 밑으로 묻어놓은 거예요. 땅 밑에 전기가 잘 통하도록 동판을 묻어놓은 게 피레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오면은 전기가 아주 고속도로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제일 자기가 가까이 쉽게 갈 수 있는 가까이 있는 길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번개가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저 번개전자가 전기전자입니다. 이 번개가 전기에너지의 원형입니다. 우리가 전기에너지를 쓰는 거는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 이 힘을 쓰는 겁니다. 전기가 흐르는 힘을 쓴다는 거, 그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물레방아가 돌고 있죠. 저 물레방아는 물이 흐르는 힘에 의해서 도는 거죠. 저 물이 위에 있는 물의 양이나 성분이나 밑에 흘러내린 물의 양이나 성분이나 똑같습니다. 물의 양이나 성분은 변한 게 없는데 위에 있는 물의 위치 에너지가 흘러내리면서 운동 에너지로 변한 거죠. 그 운동 에너지가 물레방아를 돌리고 저 축에 방아를 연결해서 물레방아를 찢는 겁니다.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어서 쓴 거죠. 물레방아는 물이 흐르는 힘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의 흐르는 힘의 근원은 물의 높이자 수압이죠. 전기는 뭐냐? 전기는 이렇게 구름에 지구의 전기가 분리가 됐죠. 분리가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물을 아무리 많이 가둬놔도 수문을 열어서 물이 흐르기 전까지는 어떤 힘이 나오지 않죠. 그것처럼 전기가 아무리 많이 분리되어 있어도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번쩍하고 흐를 때, 이 흐르기 시작할 때 이때 힘이 나옵니다. 물레방아가 물이 흐르는 힘을 쓰는 것처럼. 자, 물은
물레방아는 물이 흐르는 힘을 쓰고 그 힘의 근원은 물의 높이자 수압인데요. 전기도 전기가 흐르는 힘을 쓰는 겁니다. 흐르는 힘을 쓰고 그 힘의 근원이 전기의 전압차죠. 이걸 전위 전압이라 그럽니다. 얼마나 많이 분리되어 있느냐, 그 분리되어 있는 전기의 양에 비례해서 저 전위 전압차가 나오는 겁니다. 전기는 전기가 흐르는 힘을 쓰는 겁니다. 전기가 흐르는 힘을. 자,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게 뭡니까? 롤러코스터죠. 청룡열차라고 그래요. 청룡열차. 이 청룡열차를 어떻게 운행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경사가 져 있는 데가 있죠. 여기서 끌어올릴 때 어떤 동력을 줘서 이 탈기구를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려서 저기 가서 멈추죠. 멈춘 저 상태에서 사람들이 탑승을 하죠. 탑승을 하고 저 밑으로 내려갈 때는 동력이 없습니다. 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자유낙하하는 거예요. 저기 있는 저 위치 에너지가 그 운동 에너지로 변해서 이렇게 그 루프를 다 돌아서 맨 안착점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때 저 탈기구, 사람이 타고 있는 저 탑승 장치는 위에 있다가 그대로 내려오죠. 탑승 장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건 뭐냐? 저 위치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하면서 내려간 거예요. 그 운동 에너지가 레일하고의 마찰, 공기하고 마찰로 다 손실되고 맨 마지막에 내려왔을 때는 그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다 소모가 되고 나서 마찰에 의해서 소모가 되고 나서 여기 와서 안착을 하는 거죠. 그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저 청룡열차는. 전기가 똑같습니다. 전기가 여기 영광원자력 발전소인데요. 발전소 발전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강제로 분리하는 거예요. 이 청룡열차를 위로 끌어올려 놓는 것처럼 분리한 상태에서 우리가 흘리고 싶은 길로 흘리는 거 있죠. 전선으로 이렇게 흘리면서 빵도 굽고 토스트도 굽고 커피도 끓이고 하는 저 에너지를 저렇게 쓰는 겁니다. 청룡열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데 전기가 움직이는 내질이 뭐라 그랬습니까? 전자라 그랬습니다. 전자. 원자에게 양성자는 무거워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전자가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저 전자가 이 청룡열차의 탑승기구하고 같은 거예요. 이 탑승기구 사라지지 않죠. 그것처럼 전기도 발전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분리해서 저렇게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전선을 통해서 이렇게 한 바퀴 흘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 전자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발전소에서 전자가 1000만 개가 나왔으면은 그 1000만 개가 그대로 발전소로 돌아갑니다. 빛의 속도로. 그러면서 그 전기가 흐르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 게 전기입니다. 자, 그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가 안전하게 흐를 수 있는 게 전선이죠. 전선에 이렇게 피복이 있지 않습니까? 피복으로 싸서 전기가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감싸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하면서 전기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이 청룡열차가 레일 밖으로 탈선을 안 하도록, 탈선이 안 되도록 붙들고 청룡열차를 운행을 하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발전소에서 전기를 발전하는 거는 청룡열차를 이렇게 높은 데 끌어올려가지고 위치 에너지를 만드는 것처럼 전위차를 만드는 겁니다. 그 전위차에 의해서 우리가 전기를 흘리고자 하는 그 전선으로 전기를 흘리면서 그 에너지를 쓰는 게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 에너지입니다. 자, 그렇게 발전소에서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송전타워로 전기를 보내는 거죠. 송전을 하는 거죠. 저 송전타워에 있는 전선이 이렇게 나선입니다. 나선. 피복이 없는 나선을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전기를 받아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저 전기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변전 장치를 거쳐서 가정에 있는 집 옆에 있는 저 주상변압기로 들어와서 저기서 220V 우리가 쓰는 전압으로 맞춰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여기서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렇게 조명으로 돌고 냉장고로 돌고 TV로 돌아서 나가는 겁니다. 들어와서 나가는 겁니다. 그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걸 저 전력량계 가지고 계량해가지고 요금을 받는 거죠. 근데 안전한 전기의 통로가 전선입니다. 전선. 저렇게 피복을 해놨잖아요. 피복을 해서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일이 흘러들어가서 일이 흘러나가도록 하는 게 그게 우리가 쓰는 전기에너지입니다. 전기에너지는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기서 빛의 속도로 들어와서 빛의 속도로 나가니까 들어오자마자 나갑니다. 10개의 전자가 들어오면 10개의 전자가 그 순간 바로 나갑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게 거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전기기구들은 그 전기가 흐르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걸 기억을 하시고 이게 이제 가정에서도 그렇게 쓰고 산업설비나 건설 현장에도 전부 저 형태로 전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전기에너지의 본질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사고의 근본적 원인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에너지의 본질을 알면은 전기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기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누전입니다. 누전. 이 누전이 뭐냐? 셀루자 전기전자입니다. 리커입니다. 리커. 이 배관에, 상수도 배관을 지금 굴삭기가 파손을 시켜가지고 물이 막
뿜어져 나오고 있죠. 누수가 된 거죠. 배관이 터져서 누수가 된 겁니다. 이 누수하고 누전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누수는 물이 새는 게 우리 눈에 보이지만은 누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기가 새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전이 더 어렵습니다. 누전을 이해를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누전이 뭐냐? 통제불능 상태의 전기입니다. 아까 제가 통제불능의 에너지 광란이 산업재해라 그랬죠. 전기가 누전되는 게 통제불능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고 그게 재해로 진전이 되는 겁니다. 모든 전기사고의 근본적 원인은 누전입니다. 누전. 왜 누전이 모든 전기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느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영상을 보십시오. 열차가 달려오고 있죠. 탈선해버렸습니다. 저기 스페인에서 일어난 열차 탈선 사고인데요. 이 열차는 왜 탈선했느냐? 과속으로 탈선한 겁니다. 과속으로. 레일 위에 어떤 무게중심을 잡아서 원심력, 구심력이 평행을 이루면서 가는데 너무 빨리 도니까 원심력이 세져가지고 바깥으로 튀어나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탈선 사고가 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운동에너지의 광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기계적 파괴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저 레일에서 열차가 탈선해 나가는 것은 과속이나 어떤 선로 손상이나 이런 원인에 의해서 저런 사고가 일어나죠. 그럼 전기가 탈선되는 건 뭐냐? 전기가 누전되는 것은 전선에서 저 열차가 레일에서 튀어나오는 것처럼 전선에서 전기 에너지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게 누전입니다. 전기가 탈선되는 이유는 과전류가 흐르거나 과전류가 흘러서 저 전선 피복이 녹아버리면 전선 피복이 손상되죠. 아니면 이렇게 기계적으로 전선 피복이 손상이 되면 저기서 전기가 흘러나옵니다. 물이 흘러가는 배관처럼 전기 전선의 주변을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피복을 쌓는 게 저게 전기의 길이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피복이 까지면서 전기가 누설돼서 흘러나온 거죠. 배관이 터져서 물이 나온 것처럼. 그럼 전기가 흘러나오는 누전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변전소인데요. 변전소가 폭발해버렸죠. 전기가 자기가 흘러갈 길에서 벗어나와서 에너지 광란을 일으킨 겁니다. 전기에너지 광란이 감전이나 화재나 설비 고장입니다. 끔찍하죠. 이런 일이 산업재해라는 거예요. 산업재해. 통제불능의 에너지 광란. 저 통제불능의 에너지 광란이 일어나는 게 전기에너지의 통제불능의 에너지 광란이 일어나는 것은 저 누전에 의한 원인입니다. 모든 게 근원적으로 저 누전에 의해서 전기에너지의 통제불능의 에너지 광란이 일어납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아까 롤러코스터 그림이 다시 나왔는데요. 전기가 누전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롤러코스터로 비유하면 탈선을 하는 겁니다. 탈선을. 아까 열차가 탈선하니까 엄청난 재해가 일어나죠. 그것처럼 저렇게 누전이 된 전기가 흘러나가면서 재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통제불능의 전기에너지가 돼버린 거예요. 누전이라는 게. 저기서 모든 전기재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합선이라는 게 뭐예요? 합선. 누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합선이라고 얘기하죠. 이 합선도 누전입니다. 누전. 일반적인 누전은 전선의 한 피복이 까져서 이 전기가 새 나와서 다른 데로 흘러서 땅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땅으로. 모든 전기에너지는 땅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대지로 흘러가는 거 그게 이제 누전인데 합선은 전선의 피복과 피복 사이가 손상이 돼서 그 피복과 피복 사이 안에 있는 전선이 닿아서 박치기를 해버린 거예요. 박치기를. 열차가 충돌하는 거하고 같은 상황이 합선입니다. 전기 합선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 전기 합선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합선 사고가 일어난 건데요. 이게 케이블이 있는데 케이블 피복이 손상이 돼서 합선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터져버린 겁니다. 터지면서 화재가 일어난 현장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이런 합선이 레일에 흐르는 열차 두 개가 충돌을 해버리는 상황하고 같다는 거예요. 저기 보시면 전기 합선의 개념은 전선 피복이 손상돼서 선간 누전이 일어난 거죠. 선과 선 사이에 누전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전선 도체가 합선된 거예요. 선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단락이 된 겁니다. 단락. 짧을 달자, 떨어질 낙자. 이렇게 전기가 돌아와야 되는데 짧은 구간에서 떨어져서 쇼트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선을 단락, 쇼트 이런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열차 사고로 비유하면은 레일 선로가 잘못 연결되는 고장이 있어가지고 운행 중인 열차끼리 정면 충돌해버리는 게 그게 합선입니다. 합선. 이렇게 정상 절연 상태에서는 양쪽으로 절연이 되면서 전기가 흐르고 나와서 들어가고 나와서 들어가겠죠. 근데 합선이 되어버리면은 피복이 손상되면서 이렇게 서로 전선이 단락이 돼서 이쪽으로 전기가 흐르면서 화재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합선입니다. 합선도 누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 물은 수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전기에너지도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아까 보셨던 그 낙내 그림처럼 전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전기에너지의 본질입니다. 자, 이걸 이해를 하고 계속 가보겠습니다. 누전이 된 이 전기가 무슨 일을 일으키느냐? 전기 관련 모든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누전입니다. 이 누전은 통제불능 상태의 전기죠. 통제할 수 없는 통제불능 상태의 에너지 광란이 일어나는 게 전기에너지 광란이 일어나는 게 누전입니다. 이 누전된 전기가 사람한테로 흐르면 감전이죠. 그 다음에 다른 데로 흐르면서 불이 나면 그게 전기화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700건 정도의 감전재해가 일어납니다. 감전재해가 일어나면 아주 끔찍합니다. 제가 나중에 감전재해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전체 1년에 화재가 5만 건 정도 일어나는데 그중에 20% 8천 건 정도가 누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화재입니다. 이 누전된 전기가 통제불능의 에너지 광란을 일으켜서 일어나는 재해가 전기 관련 재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전이 모든 전기사고 재해의 근원적인 원인이라는 겁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전이 돼서 일어난 감전사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감전사고. 이게 지금 유명한 사진입니다. 생명의 키스라는 그 이름이 붙어 있는 사진인데요. 1968년도에 퓰리처 상을 받은 사진입니다. 퓰리처 상은 기자들이 받는 아주 최고의 영예의 상이죠. 이 전주에 올라가서 지금 전기 작업을 하다가 감전이 된 겁니다, 동료가. 감전이 돼서 뒤로 이렇게 실신해서 쓰러졌는데 그 옆에 전주에 있던 이 동료가 올라가서 지금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공호흡을 해서 저 사람을 결국 살립니다. 뒤에 구조대가 와서 이제 사람을 내려서 살립니다. 저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그게 이제 사람들이 공유를 했는데 그게 퓰리처 상을 받은 거죠. 아주 가슴이 좀 짠해지는 그런 장면이죠. 감전사고입니다. 감전사고, 곰입니다, 곰. 곰이 지금 적사를 했죠. 이 곰이 포유동물입니다. 사람하고 같은 생태를 가지고 있는 동물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생명력이 강한 동물이 곰입니다. 곰이 웬간해서는 죽지 않습니다. 총을 맞아도 잘 죽지 않습니다, 곰이. 그런데 전선을 물어 뜯어서 감전이 됐습니다. 적사해버렸어요, 거기서. 포유동물, 사람한테 이만큼 전기가 위험합니다, 감전이. 그걸 사람을 보여드리기는 좀 그러니까 제가 동물을 가지고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감전사고 사례인데요. 감전이 된 부위에 피부가 파져버렸습니다, 저렇게. 왜 저런 사고가 일어나느냐? 왜 이런 형태가 되느냐? 좀 이따가 제가 이 사례를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 감전이 되면요, 전기가 이 피부로 흐르지 않고 피부 내부의 진피로 흐릅니다. 심부로. 그리고 혈관으로 흐릅니다. 왜냐? 이 피부는 전기가 잘 흐르지 않거든요. 저항이 높습니다.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은 진피나 혈관에 수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 수분으로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서 흐릅니다. 그래서 바깥에 손상이 되는 게 아니고 내부가 이렇게 손상되어 버리는 게 전기에 감전이 되면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이 지금 감전을 당해서 뭐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실려 나가는 거죠. 이게 지금 감전 사망제 사고 조사 사진입니다. 좀 끔찍하고 안타까운 장면인데 교육적 차원에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플라스틱 물통입니다. 플라스틱 물통 안에 돼지꼬리 전기 히터를 넣은 거예요. 이제 겨울철이었죠. 그 여기에 세수를 하러 갔다가 저 재해자가 감전을 당해서 사망을 한 겁니다. 저기 보면 손이 담겨 있죠. 손을 여기 담그는 순간에 감전돼서 사망을 한 겁니다. 손에 감전 부위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발에 전기가 흘러나간 부위가 있어요. 통전 부위라 그럽니다. 이쪽으로 흘러들어가서 저리 흘러나간 거죠. 여기 이 전기가 이 돼지꼬리가 누전이 된 겁니다. 누전이 돼서 전기가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 이 플라스틱 통이라서 누전된 전기가 땅으로 흘러간다 그랬죠. 땅으로 흘러갈 길이 막혀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사람이 손을 담그니까 이 사람 손으로 들어가서 몸으로 흘러서 저리 발로 흘러서 땅으로 흘러나간 거예요. 사람 몸은 전기가 잘 흐르는 도체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돼지꼬리 접속을 하는데 거기 누전 차단기를 달아놨으면은 보호가 됐겠죠, 저 사람이. 누전 차단기를 달아놨으면 이 사람이 감전돼서 어떤 치명상을 입는 그 누전 전류가 흐르기 전에 차단을 해서 이 사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감전이 되면요,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감전된 부위가 피부에 자그마한 구멍이 보이죠. 우리가 총을 맞으면은 들어가는 구멍은 작은데 그 뒤에 총알이 회전하면서 속에 장기를 훼손시켜버리죠. 총이 그만큼 잔인하고 끔찍한 무기입니다. 여기에 이런 감전 자국이 있는데 그 안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심부로 들어가 보면 여기가 손상돼 버린 거예요. 전기가 흐르면은
피부 쪽에는 저항이 높으니까 전기가 잘 안 흐르는데 안으로 들어가서 이 근육이나 동맥 쪽으로 전기가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 동맥이 상해버리기 때문에 바깥으로 봐서는 멀쩡해도 그 사람이 내부에 심각한 쇼크를 입고 있다가 나중에 동맥이 터지든지 이렇게 해서 쇼크를 받아서 사망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감전제가 일어나면은 신속하게 감전 전문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감전에 대한 감전이 신체에 어떤 데미지를 주는지 그걸 아는 의사들이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전사고, 이 끔찍한 사고죠. 감전이 돼서 몸이 그냥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다리도 잘라져 나가버리고 머리도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감전사고가 이만큼 위험합니다. 이 감전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이 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 안전 대책에 대한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뭐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감전이 누전에 의해서 일어나고 이 감전이 이만큼 위험하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 화재 사고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 화재 사고. 이게 케이블 화재인데요. 케이블이 저게 성간 누전이 된 겁니다. 성간 누전이 돼서 합선된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이죠. 저기 합선이 돼서 뻥 터지면서 화재가 이제 순식간에 화재가 옆으로 번졌던 그런 사고입니다. 여기도 전선을 이렇게 말아놨는데 여기 전선이 발열을 해서 안에 피복이 손상되면서 합선이 돼서 화재가 일어난 사진입니다. 저 케이블이 성간 누전이 돼서 화재가 일어난 그런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원형 작업 리일선입니다. 원형 작업 리일선을 저렇게 감아놓고 쓰다가 리일선에서 발열을 해서 화재가 일어난 거죠. 저 리일선을 쓸 때는요, 리일선을 자기가 작업을 하는 거기까지 끌고 가서 그까지만 풀고 쓰지 말고 다 풀어내야 됩니다. 저 리일에서 전부 원통에서 풀어내가지고 선을 이렇게 펼쳐놓고 그렇게 써야 안전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기에 회전형으로 감아놨는데 저기에서 급속하게 발열을 합니다. 급속하게 발열해서 저렇게 이제 절연체가 녹으면서 저런 화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명심해야 됩니다. 리일선은 펼쳐놓고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선 피복이 손상돼서 합선이 되면서 화재가 일어났던 사진이고요. 이거는 겨울철에 라디에이터 전원 코드 쪽에서 발열을 해서 화재가 일어났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콘센터에 플러그를 꽂아 쓰다가 저 부분에서 접촉 불량이 생기고 너무 큰 용량의 전기를 쓰면서 저기에 접촉이 제대로 안 돼서 그 접촉 줄열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던 사례입니다. 겨울철에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크게 이슈가 됐던 화재들을 좀 보겠습니다. 대구 서문시장 화재가 있었죠. 2016년에 전기 누전 화재입니다. 점포 800여 개가 다 타버렸죠. 그 다음에 인천 소래포구 2017년에 화재가 났죠. 이것도 전기 누전 화재입니다. 좌판 상적 240개가 타버렸습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안타까운 사고죠. 2017년 12월 달에 저것도 전기 합선 화재입니다. 건물이 전소되고 29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것도 전기 합선 화재입니다. 2018년 1월 달에 4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전부 전기 화재입니다. 전기 화재. 세종시 아파트 공사 현장 화재 2018년 6월 달에 전기 합선 화재입니다. 3명 사망했습니다. 3명 사망하고 37명이 부상했죠. 서울 아현동 통신구 화재 사고, 이것도 뭐 아주 이슈가 됐었죠. 여기 화재가 나서 통신망이 마비돼서 엄청난 피해가 나죠. 그 전기 화재입니다. 그 다음에 천안 라마다 호텔 화재 19년 1월 달에 저것도 전기 합선 화재입니다. 건물이 전소되면서 사망자까지 있었죠. 그 다음에 용인 쇼핑몰 화재 사고 있었죠. 지난 3월 달에 여기도 전기 용접 불티로 일어났던 화재입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에 화재가 나서 지금 엄청나게 큰 피해가 났죠. 산불이 여러 군데서 났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원인으로 추정되는 게 이겁니다. 이게 한전에서 그 배전선로에 22,900V를 공급하는데 그 구간 차단기가 있어요, 이렇게. 그 차단기가 있는데 저 차단기를 가지고 이제 한전 지령실에서 전원을 끊고 넣고 할 때 저 차단기로 이제 신호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조작을 합니다. 근데 저기에 전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위가 있죠. 저 연결된 부위를 이렇게 카바를 씌워 놓습니다. 카바를 씌워 놓는데 이 카바가 벗겨진 거예요. 카바가 벗겨진 상태에서 충전부가 노출이 됐죠. 거기에 뭔가 바람이 강풍이 불면서 뭔가 올라가서 거기에 닿아서 이쪽 밑에 저 전주 부위하고 닿은 거예요. 충전부가 노출이 돼서 누전이 되면서 그 누전된 전기가 저쪽으로 흐르면서 불티가 비산이 돼서 화재가 났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전기 화재입니다. 전기 화재. 이런 전기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뭐겠습니까?
전기 화재가 일어나는 모든 사례를 따져봐도 누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누전에 의해서. 전기가 흘러야 될 경로에서 흘러나와서 누전이 돼서 통제불능의 에너지 광난 상태가 돼서 일어나는 화재가 전기화재입니다. 이 전기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전기화재가 이런 이유로 일어난다. 전기화재의 원인이 근원적인 원인이 누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에 전기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통제 가능한 에너지 활용이 안전이라고 했죠. 안전사라 그랬습니다. 안전한 일, 안전한 상태. 근데 안전사고는 고안전사라 그랬죠. 통제불능의 에너지 광란이 일어난 겁니다. 안전한 상황이 옛일이 돼버린 거죠. 불안정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안전사고입니다. 그러면 전기를 어떻게 안전하게 쓸 수 있느냐?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기는 지구의 에너지라 그랬죠. 지구 전체에 같은 양의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결합 상태로 안정 상태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번개가 전기의 원형이라 그랬습니다. 번개가 어떻게 치느냐? 지구 전기가 자연 상태에서 분리됐다가 재결합하는 게 번개라 그랬습니다. 그 번개의 형태는 일시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불안정한 에너지입니다. 번개는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한순간에 방전이 되어버립니다. 번개도 누전전기입니다. 누전전기. 왜 누전전기라 그러느냐? 우리가 안전하게 통제를 할 수 있는 전기가 안전한 전기고,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버린 통제불능의 에너지 광란을 일으키는 전기가 누전전기입니다. 그 번개를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떨어질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번개를 통제하는 건요, 지금 피뢰침을 세우는 거죠. 피뢰침. 피뢰침을 높은 데 세워서 그 피뢰침으로 번개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사실 이 피뢰침은 정확한 이름은 수뢰침입니다. 수뢰침. 번개를 끌어당겨서 여기서 번개 전기를 땅으로 흘리면서 그 주변으로 번개가 떨어지는 걸 보호하는 게 그게 피뢰침입니다. 그 수뢰침을 가지고 번개를 예방하는 그거 말고는 별로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그 번개의 에너지가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전이 돼서 사라지는데요. 그 에너지를 한순간에 받아서 저장을 할 수 있다면 엄청난 에너지를 쓸 수 있겠죠. 그런 에너지 저장 기술이 아직 없습니다. 과학이 발달했다 해도. 그 에너지 저장 기술이 나오면은 당장 노벨 물리학상 받습니다. 이 문명이요, 완전히 문명의 일대 전환이 일어납니다. 모든 걸 전기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배나 비행기나 잠수함이나 모든 걸 전기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전기로 저장이 되면. 그리고 한전에서 저렇게 전력량을 항상 이 전력 소비량을 보고 발전소를 돌리고 하면서 그 전력 예비율을 만들면서 천문학적인 손실이 되거든요. 몇십조, 몇백조의 돈이 손실이 됩니다. 그런 이 전기라는 게 저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하는 동시에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전기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비로 이렇게 쓰든 안 쓰든 전기를 발전을 하고 있어야 되는 그 비용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지금 저장을 하는 게 배터리가 저장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작은 양의 전기만 저장하는 거지 대용량의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그게 앞으로 이렇게 이 자동차의 대세로 간다고 예정을 하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넘어가야 될 게 전기 저장 장치입니다. 전기 저장을 하는 그게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활성화가 못 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전기는 뭐냐? 우리가 쓰는 전기. 번개를 받고 전기가 뭐냐? 전기는 지구의 전기를 인공적으로 분리해서 재결합하는 겁니다. 인공적으로. 인간이 인위적으로 분리했다가 재결합하는 그게 전기입니다. 그 형태가 뭐냐? 이 통제를 통해서 안전하고 유용하게 에너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 형태가 지속적이고 통제 가능한 안정적인 에너지입니다. 여기는 통제 불가능한 불안정한 에너지였죠. 통제 가능한 안정적인 에너지가 전기라는 거예요. 그럼 전기 안전은 뭐냐? 전기 안전이 뭐냐? 전기 안전이 이겁니다. 전기 에너지를 안전하게 통제해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기술과 기능이 전기 안전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전기 사고나 전기 재해가 일어나는 모든 원인을
분석을 해서 들어가 보면 누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누전. 누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쪽으로 안전하게 통제해서 사용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전기가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서 통제 불능의 에너지 광란 상태가 되어버린 게 누전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전기사고, 전기재해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걸 방비할 수 있는 전기 안전이 뭐냐? 전기 에너지를 안전하게 통제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는 기술 기능입니다. 그래서 전기 안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까지 이 말씀을 쭉 드렸던 겁니다. 전기의 본질이 뭐고, 전기 에너지가, 전기 사고나 재해가 일어나는 근원적인 원인이 뭐고, 뭐를 해야 전기 안전을 확보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안전하고 유용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전기 안전 3원칙이 있습니다. 3원칙. 누전 차단 보호, 보호 접지 접속, 충전 부위 보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전기 안전의 처음에서 끝입니다. 아까 제가 전기 안전, 전기 사고가 일어나는, 전기 재해가 일어나는 근원적인 원인을 받고 그 원인에 대해 가지고 안전하게 전기를 쓸 수 있는 전기 안전이라는 것은 전기를 안전하게 통제해서 유용하게 쓰는 기술과 기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기술과 기능의 핵심이 이겁니다. 누전 차단 보호, 보호 접지 접속 충전 부위 보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원리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전기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최종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산업재해는 통제불능의 에너지 광란이라고 그랬죠. 전기에너지의 본질은 번개라고 그랬습니다. 번개. 지구의 에너지가 분리됐다가 다시 결합되는 그 힘을 유용하게 이용하는 게 전기에너지라고 그랬습니다. 전기사고의 근원적 원인이 뭐냐? 누전입니다. 누전. 그 다음에 감전사고의 근원적인 원인이 뭐냐? 누전이 된 전기에 의해 감전이 되는 겁니다. 그 전기화재가 일어나는 그 전기화재 사고의 근원이 뭐냐? 누전이 된 전기에 의해서 화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사고 예방 대책이 뭐냐? 전기안전 3원칙입니다. 전기안전 3원칙이 누전 차단 보호, 보호 접지, 그 다음에 충전부 노출 보호였죠.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서 전기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꼭지부터 누전 차단기, 그 다음에 보호 접지, 전기 충전부 보호, 그 다음에 전기 용접기를 쓰면서 일어날 수 있는 감전이나 화재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 대책까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도입을 하는 그 어떤 내용의 설명을 할지 거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 교육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